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김세중입니다. 먼저 생물공학회 이런 학술대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키드니 앤 올간 오너십입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장내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이제 갑자기 나빠지는 병을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고 하는데,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만성적으로 나빠져서 이게 투석이나 이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만성 콩팥병도 관심이 있고요. 또 콩팥이 하는 여러 가지 이 기능질의 전해질 조절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 피지올로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좀 특이하게 저는 마이크로플릭스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한 1년 반 동안 미시간 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서 좀 더 전문을 더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비를 통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칩 위에 올린 아바타 콩팥이라는 제목으로 한 4주 정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장기칩이 뭐니? 또 장기칩 제작 어렵지 않아요? 또는 뭐 칩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연구 방법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올간 칩은 뭐 앞선 강의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낮죠. 이것이 이제 세포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의 어떤 한계점 때문일 텐데요. 이것을 콩팥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동물의 콩팥 기능이 사람의 콩팥 기능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신독성을 예측을 할 때 동물에서 신독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사람에게는 신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nderestimate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동물 실험, 특히 동물의 콩팥 실험에서 굉장히 큰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가서 제가 이 수이치 다카야마 교수님을 PI로 해서 연수를 다녀왔고요. 리페트풀도 몇 가지 썼는데 인용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막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피검사나 조직검사를 통해서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몸 밖으로 칩 안에다가 그런 몸 안에 있는 그런 장기 기능을 하는 칩을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를 바로바로 해볼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작은 칩입니다. 신장 기능을 모사해서 몸 밖에서 신장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 독성 실험 혹은 양품 용법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이제 질병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신장 질환을 모사를 해 가지고 신장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떻게 약물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매번 네, 연수를 갔다 와가지고 한창 막 의욕에 차 있을 때의 모습이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가노를 칩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지올로지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맞춤형 의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 올가노를 칩을 만들게 된다면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환자 맞춤형으로 만든 세포를 통해서 올가노를 칩을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해서 치료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콩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이런 어른 주먹 크기의 콩팥이 양쪽에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그 속에 신원이라고 해서 네프론이 한 콩팥 하나당 한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네프론에는 글로메룰러스, 사고치라는 것과 또 튜블,
그래서 이제 세뇨관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런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이 이제 각 고유 기능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튜블이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튜블 쪽이 연구가 먼저 되었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01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콩팥이 이렇게 6분의 5 네프로팸이라고 해가지고 6분의 5를 떼내고 6분의 1만 남기게 되면 양쪽으로 가던 피가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니까 이쪽 남은 콩팥에 미케니컬 스트레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인이 확 증가하게 되면 플로우가 늘어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증가하겠죠. 단순히 이제 스트레스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액틴,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스트레스 파이버가의 어떤 발현이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질수록 뭔가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이런 글래스 슬라이드에다가 이런 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이렇게 시딩을 해서 키워보면 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이런 스트레스 파이버가 똑같이 인비트로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뭔가 이런 그 콩팥의 어떤 인비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인비트로의 어떤 잘 환경을 만들어주면 재현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2008년에 이제 제시된 것인데 말씀드린 사구체가 있고 또 튜브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이걸 튜블과 또 루프 오브 헨네 스트럭처로 이렇게 더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해부학적인 모양을 그대로 다 100%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고민해 본 논문인데 이런 글롬 스트럭처, 튜블 스트럭처, 또 루프 오브 헨네 스트럭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직 그대로 다 재현한 실제 모델은 아직은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튜블 쪽이 조금 더 심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연구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튜블 오너 칩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 모양이 한 이 정도 되고요. 모양은 이제 밑에 뻥 뚫려 있고 위에 이제 싱글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세포를 이렇게 깔아놓고 플로우를 계속 줬더니 앞서 보였던 것처럼 스트레스 파이버들이 막 증가를 하고요. 또 셀의 폴라리티도 잘 발현이 되고 또 원래 있어야 될 실리아도 이런 플로우를 줬더니 실리아가 훨씬 더 발현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칩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세포를 키우니까 인비보가 훨씬 더 재현이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저도 2014년도에 연수를 가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칩을 디자인을 하고 이제 ECM 코팅을 하고 이제 세포를 깔고 세포에 이제 컴프레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쉬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인비보처럼 뭔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세포들이 이제 인비보처럼 이렇게 잘 발현, 폴라리티를 가진 세포가 잘 만들어집니다. 염색을 해봐도 그냥 이렇게 세포가 깔기만 깔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자라는데 적절한 스트레스를 잘 주게 되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폴라리티를 잘 갖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후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인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이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이런 칩을 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글루코스 리업소프션이라든지 또 암모니오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칩에서 재현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체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은 피가 이제 사고체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노폐물들을 사고체 어떤 배리를 통해서 이제 걸러주게 되죠. 그러니까 몸에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속으로 들여보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배리어가 잘 보면 한 세 가지 스트럭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체에 엔도셀리얼 셀 배리어가 있고요. 그 위에 글로메룰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GBM이라고 하는 또 배리어가 있고 바깥쪽에 포도사이트의 푸프로세스가 만드는 또 이런
슬립 다이아프램이 만드는 배리어. 그래서 세 가지 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층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하겠죠.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보면 아래쪽에 이제 엔도텔리얼 셀을 깔고 위에 이제 포도사이트를 깔고 이 포도사이트는 이제 IPS에서 머추어를 시킨 포도사이트를 깔았는데 밖에다 이렇게 백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펄서탈 무브먼트를 줬더니 이런 베리를 잘 만들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스트레인을 줬더니 베리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시즈부터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이 플로어도 주는 거에다 더하기 백큐까지 같이 걸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물이 장치가 필요한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회사에서 나오는 칩을 상업적으로 파는 칩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세 가지 채널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한 층 채널에다가 포도사이트 그리고 위에다가 엔도셀리얼 셀을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이 세포들이 분비를 해가지고 중간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세 가지 층을 만드는 이런 이제 칩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했더니 이런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베리어를 잘 만들더라 하는 스트럭처가 2019년도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포도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플로를 줘가지고 만들었더니 베리어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이제 디지즈 모델까지 계속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콩팥병은 급성 신손상 그리고 만성 콩팥병 이렇게 이제 급성기병과 만성기병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급성 신손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성 신손상은 주로 그 타겟이 튜블 세뇨간에 손상이 생기는 것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이쪽이 먼저 타겟이기 때문에 급성 신손상은 주로 이제 튜블과 관련된 디지즈가 되겠고요. 제일 흔한 원인이 네프로톡시스티, 이스케미아, sepsis 인펙션 이런 것이 이제 3대 원인이라고 임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급성 신손상을 가지고 클리니컬 투여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피검사를 통해서 콩팥이 나빠졌나 안 나빠졌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미미하거나 또 너무 조기에 발견하기가 좀 제한점일 수가 있고 또 원인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스트레스가 환자들마다 똑같이 가지 않은 이상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필요한 그런 고비용의 임상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급성 신손상에서 임상시험을 가지고 임상적인 근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서 이런 올가노 칩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이런 플로우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시린지 펌프를 가지고 이런 프레셔를 줘서 플로우를 유도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줘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젠타마이신이라는 약은 신독성이 있는 항생제로 굉장히 유명한 항생제이죠. 근데 이것이 볼루스 미미킹 레지멘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높은 용량을 주고 쭉 배설이 되는 이런 용법이 신독성이 덜할 건지 혹은 일정한 양을 계속 자주 주면서 양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신독성이 덜할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신독성이 덜할지를 확인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임상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칩에서 이렇게 파마코카이네틱 프로파일만 바꿔서 플로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봤더니 실제로 24시간 동안 들어가는 양은 양쪽이 똑같은데 이 볼루스 미미킹한 레지멘으로 줬더니 이 세포가 훨씬 더 덜 손상을 당하고 이렇게 컨텐츠 줬더니 세포가 훨씬 더 많이 죽더라 하는 것을 실제로 세포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 파모카이네틱 프로파일의 신독성의 차이를 칩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콜리신이라는 약도 최근에 이제 이런 내성균들이 많이 발현을 하면서 내성균주를 위한 이런 항생제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볼루스 미미킹 레지멘과 또 컨티뉴스 인퓨전, 또 볼루스도 두 가지 용법을 더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 이런 레지멘에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가지 볼루스나 하이볼루스가 괜찮고 컨티뉴스가 훨씬 나쁘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 시린지 펌프를 가지고 플로를 주는 거 말고 이런 그래비티 드리븐으로 해서 플로를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틸팅을 해가지고 이런 락커를 이용해서 플로우를 이렇게 기울였다가 또 이렇게 기울였다가 하면 펄서타일한 바이디렉셔널 플로우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 봤더니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민 쉐어가 한 0.13 다인 per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뇨간의 프록시말 튜블에서 받는 쉐어 스트레스와 비슷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면 이게 정상 건강한 프록시말 튜블 세뇨간의 어떤 피지올로지컬 스트레스가 되겠죠. 근데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점점 네프론이 감소하면서 단위 세뇨간이 받는 쉐어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밋밋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비티 드리븐 플로우를 줬을 때도 이 인터벌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이런 쉐어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만성 콩팥병의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그 콩팥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이런 그 A라는 약제와 B라는 약제가 신독성에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콩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에서는 봤더니 그 차이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신장 기능의 상황에 따라서 두 약제의 네프로톡시스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또 했었습니다.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칩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을 두고 여기서 이제 콩팥이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렁, 리버, 키드니, 팻을 넣어가지고 본 실험도 있겠고요. 또 이것도 이제 보면 인테스틴 흡수를 하고 리버를 넣어서 또 대사를 하고 또 스킨도 있고 또 콩팥 배설하는 컴포넌트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요한 그런 그 ADM이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준 이런 이제 멀티오가노널 칩도 2015년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해본 것은 신장, 또 혈관, 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장기의 어떤 컴포넌트를 따가지고 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해본 거는 셉시스 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셉시스라는 것이 어떤 한 장기에 인펙션이 생기게 되면 균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인펙션 때문에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른 장기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임상 시험으로 증명을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신장, 혈관, 폐를 각각 이렇게 구성 성분에 다 이런 채널을 다 넣어가지고 이런 그 멀티오간 컴포넌트를 다 만들게 되고 한 장기 안에 인펙션 물질들을 넣었을 때 다른 장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에다가 예를 들자면 폐에다가 폐 어떤 이 채널에다가 LPS를 주고 그러면 이제 이 폐에는 뭔가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다른 장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 이 LPS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뭔가 여기서 생긴 물질들이 이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되는지, 퍼밀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이토톡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매개하는 어떤 다른 사이토카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셉시스 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성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한 86년부터 본다면 한 3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기게 되면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요. 네. 커먼 파이널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런 리날 파이브로시스가
콩팥을 망가지게 되는데 꼭 가게 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것을 아직 그 칩에서 재현한 모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시도해 본 바는 이런 튜블 세포를 칩에다 넣고 또 이런 그 엔도셀리얼 셀도 넣고 또 사람에서 직접 환자에게서 얻은 리날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여기 칩에다 넣어가지고 세 가지 컴포넌트를 넣고 동시에 이렇게 배양을 배양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TG 베타 이런 그 파이브로시스의 중요한 사이토카인 같이 넣었더니 이런 에피셀리얼 셀 마커는 감소를 하고 메세키멀 셀 마커들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그 엔도셀리얼 셀들은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이 환자의 파이브로시스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브로시스를 막는 물질들을 줬더니 예를 들어서 TGF 베타 이미터를 한번 처리해 봤더니 그것이 다시 이렇게 리버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 맞춤형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구성해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시도해봤던 부분들은 이런 드럭 인듀스드 AKI라든지 또 레디어 컨스트러스트 인듀스드 AKI라든지 또 sepsis 칩이라든지 또 리날 파이브로시스 관련된 이런 마커들을 이런 디지즈 모델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칩을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단순히 퍼퓨즈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칩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이후에 이제 하이드로풋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조금 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 하고 코스트 이펙티브 하면서도 리얼 타임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제너레이션들을 계속 더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잘 발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런 3D 기존에 있던 트레디셔널한 이런 그 모델로의 어떤 단점들을 잘 극복하면서 또 이런 그 애니멀 모델이라든지 이런 컬처 시스템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칩은 특히 키드니 칩은 드럭 톡시티 또 피지올로지뿐만이 아니라 멀티 오르간 혹은 디지즈 모델링 또 파머카이네틱 모델링에 또 다양히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 진단의 위주가 아니라 이런 그 뭔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임상적인 니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석에도 또 도입을 해서 직접 세포를 넣어가지고 튜브 기능까지 더한 어떤 투석기를 만든다든지 혹은 조금 더 소형화해가지고 모듈화해서 임플란티드 할 수 있는 형태의 아티피셜 키드니까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이런 그 올가노너 칩 기술들이 계속 확장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슈어스트롭스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튜브로너 칩, 또 하이 트루풋, 또 디지즈 모델링까지 해서 치료 목적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